쿠팡이 지난주에 미국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는 것 큰 뉴스였는데 미국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흥미로운 뉴스인데요. 컴퓨터 그림, 디지털 아트 파일이 경매에서 수백억 원대에 낙찰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실리콘밸리 현지 언론인 연결합니다. 손재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온라인 상거래 회사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국내에서는 떠들썩하게 보도됐는데 미국 내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쿠팡의 미국 증시 대비 한마디로 여기서도 화려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1일이었는데요. 종목 코드 CPNG로 등장한 쿠팡은 첫날 공모가 대비 40.7% 오른 49.2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886억 5천만 달러가 됐는데요. 이는 우리 돈으로 100조 4천억 원을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쿠팡이 상장 전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단숨에 100조 원짜리 기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즈, CNBC 등에서 경쟁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쿠팡은 이날 정말 큰 기록을 세웠는데요. 하루 동안 조달한 자금이 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2,200억 원을 하루에 조달해낸 것입니다. 올해 뉴욕 증시에서 이렇게 IPO를 한 기업 중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외국 기업으로서도 지난 2014년 중국의 상거래 업체죠. 알리바바 상장 이후에 7년 만에 가장 큰 상장 기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쿠팡은 한국에서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죠. 대주주에게 의결권을 더 주는 것 때문에 미국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 건가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원래 이제 상장을 한다. 상장의 목표는 기업을 공개해서 회사 운영이나 또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개적으로 시장에 조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왕해서 미국에서 한다면은 더 큰 규모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쿠팡은 처음 회사를 만들 때부터 미국에 상장하겠다는 꿈을 갖고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한국에는 상장하진 않았지만 한국 기업으로서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단숨에 시가총액 2위 기업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의 코스피에 상장을 했으면 상장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는 한국 기존 유통업체들과 비교가 돼서 이 정도 규모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미국에서 한국의 아마존으로 자리매김했고요. 결국은 이렇게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국은요, K-팝이나 영화, 스포츠는 좀 유명했는데 기업들은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등 대기업만 좀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쿠팡이 정말 기록적으로 상장에 성공하게 되면서 앞으로 한국 스타트업 또 중소기업들도 미국 대자본에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신선식품 배달업체 마켓컬리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도 올해 안에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제2 쿠팡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도 받고 있습니다. 네, 큰 물에 가야 몸값이 확 올라갈 수 있다고 본 거네요. 한국의 아마존, 이 별명으로 마케팅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이 저는 더 흥미롭던데요. 유명한 경매업체 크리스티, 저도 들어봤는데 지난주에 디지털 아트를 경매에 내놨는데 무려 785억 원에 팔렸다면서요. 그런 시대가 왔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뉴스인데요. 글로벌 경매업체죠. 크리스티가 마이크 윈켈만이라는 디지털 아트 작가의 컴퓨터 그림 파일을 경매에 붙였는데 6,9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785억 원에 낙찰된 것입니다. 이번 경매는 크리스티가 진행한 첫 NFT 경매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255년 전통의 크리스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이크 윈켈만이라는 작가는요, 비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데요. 컴퓨터에 JPG 파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이 만든 JPG 파일을 조합해서 Everydays,
첫 5,000일이라는 작품을 만들었고요. 이것을 NFT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복제하거나 또 교환이 불가능한 단 하나의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보통 컴퓨터 이미지 파일이나 또 영상, 음원 파일은 복제가 쉽고요. 또 원본과 복제본 구분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컴퓨터 인터넷의 특징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컴퓨터 파일도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NFT 기술은요, 블록체인을 써서 디지털 콘텐츠에 별도의 인식값을 부여하는 기술입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트위터 CEO죠. 잭 도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트위터를 만들 때 처음 자기가 트윗한 트윗이 있는데 이것을 NFT 경매로 이번에 붙였는데요. 이것도 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7억 5천만 원에 현재 입찰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디지털 미술품이나 게임, 음원, 또 영상 이런 것에 폭넓게 쓰일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미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림 보니까 이름이 에브리데이즈의 첫 5,000일 보니까 저도 갖고 싶긴 하네요.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 더미니크 손재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